안녕하십니까. 전자출판실무와 저작권 강의를 맡은 김기태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출판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또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방식이 바로 출판일 건데요. 바로 이렇게 출판이라는 행위를 영위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계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과 해당 창작물을 출판하려는 사업자 사이에 이제 서로 약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생긴 권리를 출판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출판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판권이 발생하려면 출판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 시중에서 이제 유통되고 있는 그 많은 출판물들이 어떤 계약 유형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구두약정이 있습니다. 즉 문서 없이 당사자 사이에 말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문서 없이 말로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관행이 이제 일종의 미덕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출판사와 저자 사이에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신뢰관계가 유지된다면 아무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을 테니까 구두약정도 효력이 계속 지속됩니다만, 만약에 둘 사이에 신뢰가 깨져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때 이제 크나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기업과 주장만을 내세우게 되면 어쩌면은 정당한 이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그러한 권리가 반드시 지켜진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두약정은 오늘날 가급적 피해야 하는 그런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출판사와 저자 사이에는 이제 문서에 의한 이제 출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문서에 의한 출판 계약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단순 출판 허락 계약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편의상 저작자를 갑이라고 하고 출판업자를, 출판권자를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 만약에 나중에 갑이 다른 출판업자에게, 즉 병에게 이제 출판권을 또다시 줄 수가 있다는 뜻이죠. 즉 이런 것을 이제 중복 출판 또는 이중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생겨도 을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게 되면 단순 출판 허락 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독점 출판 허락 계약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갑이 을에게 이제 저작물을 출판해도 좋다는 뜻을 계약서에 적으면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는 을에게만 주겠다라고 약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도요, 즉 독점적인 출판 허락 계약의 경우에도 둘 사이에만, 즉 갑과 을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즉 이런 것을 이제 채권적인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채권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 나는 채무자가 되고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가 된다는 그런 이제 계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을은 채권자가 돼서 만약에 독점 출판 허락 계약을 했는데 갑이 병에게, 즉 다른 출판업자에게 출판 허락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바로 채무자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은 갑을 상대로 독점 계약을 어겼으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라든가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라든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을은 병에게, 즉 다른 출판업자 제3자에게는